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위에 대한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자존감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응급실에서의 두려운 경험을 통해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그 영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채 삶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60세를 넘겼고 자신의 몸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김정우입니다. 저는 남성 건강과 성기능 노화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로 지난 30년간 30대에서 90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남성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자위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부끄러움, 그리고 침묵이 어떻게 남성들의 활력과 자신감, 친밀한 관계, 심지어 삶의 의지까지 서서히 앗아가는지를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60세 이상 남성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자위와 관련된 4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하고 고칠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지만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주제들입니다. 실제로 72세의 한 환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이걸 30년 전에만 알았어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4가지 진실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과학에 기반한 사실이며 수면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회복시키며 전립선을 보호하고 침실에서의 활력까지 되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요령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남성들의 삶을 변화시킨 실천 가능한 지침들입니다. 특히 4번째 비밀은 많은 의사들이 언급하길 꺼려하는 주제이자 결혼 생활을 지키고 발기부전을 극복하며 많은 중장년 남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곧 듣게 될 이야기들은 아마 놀라울 것이며 어쩌면 당신의 성생활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건강 정보를 유익하게 느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이 채널은 60세 이상 남성들을 위한 실제적인 조언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 내용이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이를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주세요. 모든 댓글은 제가 직접 읽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예상치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감정 건강에 대한 깊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자위는 단순한 배출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30년 넘게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과 마주 앉아 상담해오며 특히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남성들과 반복해서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종종 웃음 섞인 말로 시작되곤 합니다. 선생님, 저 아직도 가끔 해요. 이 나이에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럴 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이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하시나요? 그 순간 방 안은 조용해집니다.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습관처럼 혹은 말 못할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보게 되었고 그것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육체적 습관이 아니라 감정을 붙잡는 끈이었습니다. 모든 남성들이 예전부터 알았으면 하는 첫 번째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위는 단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상태, 외로움 통제욕, 내면의 불안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단순한 성적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보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그 메시지를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진료한 환자 이름은 박영수라고 하죠. 그는 70대 초반의 해병대 출신 퇴역자였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자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교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순간에만 살아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그 한마디가 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것은 욕망이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수많은 남성들이 겉으로 말하지 못하는 고통 고립감,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정서적 욕구를
얼마나 조용히 안고 사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박영수 씨는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40대였을 때 이 조그마한 행동 하나가 내 남성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누가 말해줬더라면 나는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난 몰랐어요. 이 영상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알고 당신에게 다시 선택할 힘을 드리는 것. 자위가 정서적 공허함이나 부끄러움에서 비롯된다면 그 행위는 중독적으로 변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결국 공허함만 남깁니다. 더 큰 문제는 겉으로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숙취도 없고 상처도 없으며 폭발적인 후회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손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기쁨과 의욕, 그리고 인간관계의 서서히 사라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당신 자신의 몸과 맺고 있는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단순한 습관이 되어버렸거나 감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로 필요한 건 무엇인가? 위로인가, 접촉인가, 친밀감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인가? 나이가 든 남성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급함이 아닌 호기심과 따뜻함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며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삶과 다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자각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평온함과 존엄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거의 모든 중장년 남성들은 이 사실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혼란, 그리고 자기 비난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몸은 단지 감정을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몸은 감정을 저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주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중요한 주제, 전립선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시고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전립선이 받는 무지의 대가입니다. 중장년 남성들이 좀 더 일찍 알았으면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립선은 모든 걸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제 진료실에 찾아와 그냥 나이 들면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밤중 소변 사정 시 통증 잔여감 있는 아빠.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성건강관리 방식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전립선을 단순한 기관으로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검진할 때 한 번 언급되는 그런 부위 말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성적 리듬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정의 빈도와 그 방식은 전립선 건강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죄책감이나 억제가 아닙니다. 흐름의 문제입니다. 전립선은 방치해서도 혹사시켜서도 안 됩니다. 가장 건강한 상태는 규칙적이고 적절한 활동 속에서 유지됩니다. 오랜 기간 아무 활동이 없다가 갑자기 잦은 자위를 하거나 반대로 과도한 반복은 모두 균형을 깨뜨립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박창수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68세 은퇴한 화물차 운전사였고 겉보기에는 강인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혈뇨 소변 시작의 어려움 사정 시의 불쾌감으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는 암일까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전립선에 심한 염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년간 전혀 사정을 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자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몸은 비정상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고 염증은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에서 이런 걸 주의하라고 말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질환을 앓는 많은 남성들 역시 성습관, 특히 자위의 방식과 빈도가 이 작지만 중요한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전혀 듣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아쉬워했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사정은 전립선 건강의 일부입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내부 순환을 도와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조화를 이루는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3번에서 많게는 4번 정도 억지나 부끄러움 없이 마음을 담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자극과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너무 적으면 체내의 정체가 쌓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 섬세한 주에 그리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는 것입니다.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젊은 세대와도 나눠 써야 할 대화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각만으로도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꾸 보이지 않는 전립선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이 건강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무엇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감각은 약해졌으며 자신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3번째 비밀로 이어집니다. 평생 한 번도 훈련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 몸의 중요한 부분, 바로 골반 적은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의사로 일을 시작했을 당시 남성 환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의대 교재에서도 다뤄지지 않았고 누구도 문제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골반 적은육은 여성 건강의 영역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다뤄온 지금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 노화에서 가장 간과된 주제 중 하나이며 수많은 남성들이 이로 인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잃고 있습니다. 골반 적은육은 몸통 하단에 위치한 근육군입니다. 이 근육들은 방광대장 그리고 성기능까지 조절합니다. 다른 근육처럼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며 평생 한 번도 단련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팔 근육이 약해지면 팔이 아플 뿐이지만 골반 적은육이 약해지면 자신감 통제력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자존감까지 잃게 됩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 중 한 명은 74세의 박태수 씨였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 은퇴한 엔지니어였고 통증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 절정의 느낌도 둔해졌으며 최근엔 소변을 본 뒤에도 약간의 누수가 남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가 제게 말한 한마디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제 자신 같지가 않아요. 그는 건강하지 않다 도 아니었고 힘이 없다 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같지 않다 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은 튼튼했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골반 적은육은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일했던 생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적인 근육 긴장 그리고 그 부위의 건강을 돌보라는 조언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사실 그는 간단한 근육 수축과 이완 운동 여성들이 케겔 운동으로 실천하는 것과 같은 방법만으로도 성기능과 배뇨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예전부터 알았더라면 좋았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골반 적은육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남성으로서의 삶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핵심입니다. 발기의 시작과 유지 사정의 조절, 방광의 완전한 배출까지 모두 이 근육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단지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각 지구력 그리고 만족감마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몇 분만 집중적으로 운동하면 60대와 70대의 남성들도 요실금을 줄이고 발기질을 개선하며 자기 몸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박태수 씨도 그랬습니다. 6개월 만에 그는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았고 환한 미소로 제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기분 못 느낄 줄 알았는데 다시 느꼈습니다. 이 사실을 40대부터 알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더 많은 의사들이 이 주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진짜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요소이며 근육이나 호르몬 기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힘입니다. 이 힘은 우리가 자기 몸과 관계를 맺는 방식, 배우자와의 유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의미 있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비밀은 어쩌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수치심이야말로 진짜 병이며 친밀감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제는 가장 말하기 어려운 비밀입니다. 복잡해서가 아니라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서 배운 수많은 교훈 중 가장 마음에 남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거의 모든 중장년 남성들이 더 일찍 들었더라면 좋았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침묵의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성은 사적인 것이고 자위는 감춰야 할 것이며 진짜 남자는 이런 걸 말하지 않는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친구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심지어 의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감당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죄책감, 비밀 들킬까 두려운 마음. 그 침묵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겁게 변했고 결국 그것이 바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69세의 김종환 씨는 45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분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찾아온 이유는 통증이 아닌 감정적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일주일에 몇 번 자위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두려워서 몰래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숨겨야만 했고 그 욕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나아가 자신이 남자로서 부족한 존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걸로 반평생을 고장난 사람처럼 느끼며 살아왔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김종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없이 목격한 것은 이것입니다. 수치심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그것은 남성과 배우자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더 아픈 것은 남성과 자기 자신 사이까지도 멀어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저는 많은 남성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점점 움츠러들고 친밀한 접촉을 피하며 진솔한 대화를 멈추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단지 판단받을까 두려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을 하나씩 벗겨낼 때, 남성들이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낼 수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친밀감은 깊어지며 무엇보다 자신이 다시 하나의 온전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장년 남성들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위는 적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고립이고 비밀이고 침묵입니다.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욕구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존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방식까지 바꿔놓습니다. 김종환 씨는 결국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극도로 불안해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아내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서로의 욕망 거리감, 그리고 희망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그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비밀이 가장 강력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심을 내려놓은 남성들이 되찾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여겼던 것 바로 연결감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비밀을